이제 서피스로 박스를 자르면 되겠습니다. 서피스로 박스를 자를 건데 일단 스플릿 어떤 놈을 자를 것인가? 요 놈을 자를 건데 select cutting object 요걸로 자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이와 달리 컨트롤 Z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트림도 있다 했죠? 트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커팅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고 오브젝트 투 트림 이렇게 선택해 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스플릿을 하고 지우든지 아니면 트림을 바로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xplod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리 서피스, 이 폴리 서피스를 explode, 폭파하라는 얘기죠. explode 하고 나면 자, 4개의 면이고 맨 위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복사해서 가져갑니다. 자, 지금 보면 shrink trimmed surface를 해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 하나 클릭을 해서 F10을 한번 켜봅시다. F10을 켜면 요게 이제 가지고 있는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는데 ESC 누르고 요것들은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만든 개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일 겁니다. 1차 면인데 요걸 한번 F10을 눌러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높이를 올려가지고 잘랐기 때문입니다. 잘랐으면 그 자르기 전의 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자르기 면의 면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이제 요것도 한번 켜볼까요? 요 옆에 있는 것들 요거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하고 F10을 누르면 모두 높이가 같죠. 이게 원래 이 뚫려있던 박스에서 이제 나온 면이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도 이런 면들을 우리가 깔끔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면은 사실 요까지만 이렇게 이 면이 지금 잘려서 지금 라인은 사각형 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면들은 잘려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하이드를 해서 숨겨고 잠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시링크 여기 보면은 시링크 트림드 서피스 지금 잘려 있는 면을 그 저기 시링크 하겠다는 건데 시링크 수축하겠다는 건데 시링크 트림드 서피스 하고 나서 보면 아이소 커브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F10을 눌러보면 이렇게 딱 당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F10을 누르면 이렇게 이 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부분은 없는 거죠. 이렇게 딱 당겨버리는 겁니다. 이 사각형 면 안에 이 사각형 범주 안에서 이것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ESC를 눌러서 끄고 untrim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untrim이라는 명령어는 지금 이 면이 지금 사실상 이 면까지 있는데 여기 지금 잘려져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untrim을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돌아갑니다. 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shrink trimmed surface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컨트롤 Z를 써서 다시 돌리고 그리고 show를 해서 이 위에 있는 면을 다시 보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또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4개가 아니라 5개죠. 4개의 면과 위에 있는 뚜껑면 이거를 조인을 합니다. 조인을 하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이 오픈 폴리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열려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이 열려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cap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막혀 있죠. 자, 이렇게 막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또 갈림길을 만들어 놨죠.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 다른 방식이 있을까? 여기서 이제 이 면을 이 박스를 잘라내서 이제 이 요게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하고 C1에다 커피를 해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extrude surface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trude surface srf는 surface. 자, 엔터 칩니다. 그럼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스 사이드도 있고 솔리드, 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는 노로 하죠. 위에 일단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줘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면은 지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면하고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면은 지금 아이소 커브가 요렇게 나오죠.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데서는 보시죠. 이렇게 이면을 하이드하고 이거를 하이드하고 언트림 눌러주면 이렇게 1차이기 때문에 아이소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3차 국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3차일 겁니다. 이건 3차고 이거는 1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 커브가 이렇게 보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요거는 여기 서피스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불린 디퍼런스를 할 건데요. 플레인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불린 이쪽 방향이 불린 디퍼런스 할 건데 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빼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 앞면이니까 이렇게 해서 불린 디퍼런스 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뺄 거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막혀있는 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들도 시링크를 해서 정리를 해줄 수는 있으나 지금 한번 일단 복사를 해서 미디어 지금 제가 불린 디퍼런스를 했죠. 불린 디퍼런스 했고 폭발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플로드를 하면은 이제 폭파가 되었습니다. 밑에 면도 막혀 있었고 그런데 이 면은 F10을 눌러봅시다. F10을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이 원래 이런 면이었죠. 이걸 그러면 시링크하면 어떻게 될까? 시링크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면 자체가 처음부터 이런 곡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untrim이라는 명령어를 또 써주면 이렇게 원래 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면에 이제 커트널이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패턴을 넣을 때 여기서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잘라낸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이소 커브를 이렇게 늘려보면 패턴이 어떻게 들어갈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덴시티를 좀 높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유리 패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라면 이 상태라면
요것도 잘라내야 되는데 요거를 스플릿으로 요걸로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릅니다. 다시 잘라서 요거에다가 이제 패턴을 넣으면 UV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갈 텐데, 요런 디자인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실상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 저는 요 처음 했던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다시 되돌리려면 두 개를 선택을 했고, density를 1로 주면 기존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